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도진 소장입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삼성중공업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삼성중공업 오늘 마이너스 2% 가까운 하락은 했습니다만 이 주식 최고수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 1위를 차지한 만큼 지금 이런 흐름들 속에서도 매수세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 조선소와의 계약 해지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뿜어져 나오는 재료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사실 강한 매수세가 붙었다 생각하거든요. 오늘 영상 속에서 삼성중공업처럼 장기형 종목으로 굉장히 안성맞춤인 이 종목들 오늘 어떻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언급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시고 삼성중공업 가져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 2.35% 하락을 한 17,430원의 장은 속행이 됐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보다 많죠. 여러분들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플러스 129% 가까운 거래량들이 터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일단 이 마이너스 4.93%까지 한번 뺐었죠. 빼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오면서 영망치 캔들로 일단 마무리를 졌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영망치 캔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랫단을 말아 올렸다는 것은 밑에서 누군가 매집을 했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오늘 색깔에 상관없이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만은 해당 라인에서 20 아래에 있는 21선 지지 라인까지는 가지는 않았고 거기서 윗꼬리를 다시 달고 왔다는 것은 누군가 하단에서 어제 오늘 연속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러시아 조선소와 계약 해지 부분이 작지 않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집을 하는 것인가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초고수 상위 1% 초고수의 원픽은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2위가 네이버. 오늘 네이버 아시겠지만 뭐 거의 10몇 년 만에 어제 17% 가까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도 보여줬죠. 이런 네이버보다도 오늘 삼성중공업을 택한 이 초고수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러시아에서 지금 이 계약 해지된 부분은 큰 폭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들어가 보면 러시아 조선소의 해지 계약 해지 원인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일단 일방적인 해지가 나오면서 셔틀탱크 7척과 그리고 LNG 운반선 합쳐서 약 한 5조 원 정도의 계약 해지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5조 원이 해지가 나왔다고 해서 5조 원을 다 뱉어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계약금으로 들어갔던 1조 원 가까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인데 삼성중공업은 이 부분에서 손배를 제소를 했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던 1조 원에 대해서는 상환하지 않겠다. 다만 그 중간에 발생했던 20년부터 21년까지 발생했던 이 손실에 대해서 되려 배상을 하라는 지금 이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그럼 결과는 아직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은 우리 재무제표 잠깐만 열어볼게요. 우리 21년도, 22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왔던 부분들이 삼성중공업은 원래 이 재무제표가 튼실한 기업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말씀드렸던 대로 러시아라든지 또는 국외, 대내외적인 해외 사업부가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일단은 뭐 계약을 떨고 간다는 얘기는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뉴스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라든지 또는 초고수들은 어떤 영역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자 기사죠. 6월 18일 오전 10시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삼성중공업이 미 델핀 FLNG 3기를 싹쓸이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방송만 아니라면 유튜브 찌라시들을 좀 공개해드리고 싶긴 한데요. 이 삼성중공업이 수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업이라고 좀 내 있습니다. 미국 델핀 FLNG 프로젝트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게 사실 이 델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급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2029년 6월 1일부터 이 액화천연가스 수출을 개시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FLNG를 구입을 먼저 하고 이걸 시운행하는 이런 기간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2031년으로 연장을 신청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FLNG 모잠비크 1호 수출 이후에 이 모잠비크
모잠비크를 중국을 제외하고 FLNG를 지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건 오로지 삼성중공업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이죠. 25년 말에 일단 단독 입찰을 예상을 하게 되고 이 입찰 결과 자체가 올해 말에 다 나올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내년부터 일단은 이 재무제표 자체 이 2조 원짜리에서 3조 원짜리 물량들이 수주잔고로 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업계에서는 지금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 FLNG 모잠비크 2호가 또 올해 또 계약이 나오죠. 그럼 모잠비크 2기 1기와 총 이 4기를 몰아서 한다면 지금 최소 6조 원 이상의 대형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6조 원 플러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아르헨티나 사업. 우리가 이걸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아르헨티나는 71조 원짜리 규모의 YPF, 그러니까 이 국영 기업들이 이 FLNG 프로젝트를 지금 수주를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량 자체가 1,300만 톤이 넘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미 델핀이 1,300만 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2기에서 3기가 추가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아르헨티나는 올해 8월에 단독 입찰이 들어가거든요. 결과적으로 9개 이상 불어난다는 건 12조 이상의 매출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재무제표로 들어갈게요. 이 삼성중공업의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9조 9천억이 조금 넘죠. 영업이익이 5천억이 잡히는데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10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7,235억. 그렇다면 26년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올해 FLNG를 제외하고 셔틀 탱크부터 여러 가지 선박들을 통해서 10조 원 규모가 달성이 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FLNG만으로도 전년도 특히 올해 예상 매출을 초과할 수 있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또는 큰 손들, 장기형 펀드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차피 이 조선이라는 섹터 자체가 지금 급하게 올라오는 것 같지만 우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정상적인 사실 이렇게 행보들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올해 1월 들어서 지금까지 상승 추이를 지켜보게 되면 이 수치로 따지면 63%가 올라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실 올라간 거는 4월 9일 눌림목 자리부터 지금까지니까 36% 정도밖에 안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형 종목이 불과 2달 만에 36%면 사실 이게 사실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미 뭐 급등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롱펀드나 큰손 자금들은 앞으로 그러면 내후년까지 2년에서 3년까지 재무제표적으로 크게 튀어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들은 결과적으로 길게 150%, 200% 이상도 사실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매집을 한 게 외국인들입니다. 3천억 이상을 매집을 했죠. 한 달 동안. 그러면 최근 들어서도 사실 일부 물량들 이 고점에서 일부 물량들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3천억 이상 들고 있으면서 이 기관들의 사실 물량들 그리고 개인들 간의 진성 물량들을 어떻게든 가져오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 자, 외인들이 물량들을 많이 확보했다는 건 뭐죠? 바로 변동성입니다. 자, 오늘 같은 자리에서 변동성을 줬죠. 아침에도 다시 이제 분봉 차트로 좀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아침 장이 시작했을 때 아침 8시 프리마켓 시장에서 최고점인 17,840원, 수치로 따지면 0.06%입니다. 마이너스. 그럼 일단 올렸다가 한번 정규장에서 빼버렸죠. 10시 25분까지 16,970원까지 빼면서 마이너스 4.93%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이 삼성중공업을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되려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 해당 자리에서 담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왜 조선 섹터인데 다른 건 막 150%, 200% 가는데 삼성중공업은 이렇게 더디지? 이런 자리에서 물량들을 이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되죠? 이탈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외인들이 오전에 물량들을 한번 뺐다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일부 물량들을 매도를 던지면서 뺐다가 다시 한번 매집 물량은 늘려가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변동성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이런 패턴들이 사실 순환매가 이어져요. 그래서 저기도 하나 더 적어 드릴게요. 변동성 뒤에 오는 순환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매수 전략을 잡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성장에서 이렇게 눌러준다고 생각하면 이 삼성중공업은 16,970원 라인, 이게 분봉 차트로 봐서 그렇지 이걸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해당 라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라인들이에요. 제가 한번 선을 거보겠습니다. 이 라인들.
어차피 21선까지 건져간다고 해도 이렇게 3번의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3개의 라인들을 미리 좀 예측을 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사실 여러분들 이 좋은 타점을 대로 담아갈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변동성장에서 첫 번째를 한번 잡아드렸죠. 17,000원 라인, 그 다음 라인이 바로 여기 해당 라인인 16,800원 라인, 그리고 16,100원 라인. 요 라인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 이하로는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런 라인들 잡으셔서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서 한번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자, 그렇다면 이런 평단에 따른 라인까지 고려했다면 그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건 또 뭘까요? 이 삼성중공업은 공매도 상위 3위권에, 그러니까 10위권에 항상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공매도 매매 비중이 어떻게 되죠? 2.20, 0.59, 1.51% 굉장히 낮죠.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삼성중공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점 부근 18,550원이면 상당히 지금 높은 가격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이 고점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6.23%죠. 그러면 이 라인에서 공매를 안 친다는 얘기는 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칠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위에서 빌려서 팔고 밑에서 쌀 때 사서 갚는 게 공매도거든요. 그럼 이 라인에서 이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윗자리에서 대차 거래를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수남에 이어서 다시 여기서 하나 더 적어드리겠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 요 공매도 매매 비중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서 가시게 되면 삼성중공업은 크게 이 3가지만 주의하신다면 지금부터 사실 크게 갈 수 있는 모든 수익들을 그대로 먹을 수 있고 장기형 종목, 특히 내 연금 같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항상 담아 놓으시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보다는 내년이 또는 내년보다는 그 후회가 여러분들 분명히 안정한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단기성 수익도 필요하고요. 개인들 입장에선 이 뭐 지금까지 수익이 많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손실이 크신 분들은 빠른 기간에 회복을 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그럴 만한 종목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네, 투자 포트폴리오는 분명히 이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일단 중장기 이상의 포트를 내 자금 대비 20에서 30%, 그리고 단기형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스윙으로 생각할게요. 한두 달 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게 또 한 번 한 20에서 30%. 단기나 단타성 자금들은 10에서 15%로 최소화시키는 게 사실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장기 포트에 내가 뭐 삼성중공업이 됐던 간에 아니면 조금 무거운 종목에도 포트를 구성하셨다면 일단 삼성중공업은 단기성보다는 이렇게 중장기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만약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이 구독자를 통해서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실제 뭐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보신 분들은 뭐 저희가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사실 이제 오랜 시간을 보셔야 되다 보니까 분석 및 대응 전략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좀 신청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조회수 옆에 더보기 창을 눌러보시면 밑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창들이 이 신청할 수 있는 이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 창에 들어가셔서 분석 및 대응 전략 클릭을 하시고 밑에 본인 전화번호를 클릭을 해놓으시면 이 전략들이 들어가겠죠. 밑에다가 삼성중공업 또는 삼중이라 넣으시고 평단과 비중, 내 투자감 대비 10%면 10%, 20%면 20%라는 걸 넣어 놓으시면 요거에 따른 전략들을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리게 될 거고요. 만약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타나 또 단기적으로 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싶은 분들은 중복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단타나 종가 베팅 종목에 또 클릭하시거나 또는 이 섹터별 주도주, 즉 앞으로 제가 아까 그랬죠. 중기 한두 달 보면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클릭하시면 요거에 대한 뭐 종목들에 대한 자료들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셔서 신청하신다면 뭐 삼성중공업을 길게 가시면서 수익도 극대화시키시고 단타나 단기 종목들도 다양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한 안내 드리면 단타 하시는 분들 중에 전업 투자자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아요. 일단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이 단타 칠 때는 기본적으로 조건 검색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15년 동안 저도 하다 보니까 이 조건 검색식 모르시는 분들은 키움증권창에 0150을 쳐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증권 쓰시는 분들은 조건 검색이라고 돋보기 창에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중간에 원하는 소스 코드들을 넣어서 검색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4가지의 검색식을 넣어놓고 이 안에서 종목을 추출받아서 여기서 차트와 재료를 좀 첨부해서 종목들을 좀 들어가는 편이긴 한데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왜 이 종목만 키워드로만 들어가게 되면 뭐 스캘퍼라고 하죠. 1분 또는 2분 안에 끝내야 되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차트와 재료를 넣으면 안정적으로 하루에 5%, 7%까지도 가능한 종목들이 나오는데 실제 제가 사용하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구독자분 중에서 하루에 800만 원 이상 수익이 났다고 실제 이런 인증 자료까지 보내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라든지 또는 내가 단타는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종가 베팅 요즘 시장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료가 먼저 반영이 되고 뉴스가 뒤에 나오면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순환매 시장 속에서 이거를 이제 재료 우선주의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종가 베팅 통해서 IT센 같은 경우 또는 로켓테스 같은 경우도 하루 전일 장사서 다음날 좀 시간 있을 때 아무 때나 매도해도 수익을 17%, 18%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장들이기 때문에 종가 베팅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타나 종가 베팅 종목 선택하고 본인 취향에 맞게끔 밑에 문의상에다 종가는 종가 베팅, 아까 보셨던 이 단타 같은 경우는 단타라고 문의 주시면 또 이런 거에 대한 도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가 베팅은 문자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본인들 성향대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중요시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페이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 5,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앞으로 대장 테마, 그러니까 어떤 대세 상승장에 뭐가 대장으로 올라갈 것인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다는 분들은 아마 방원 섹터,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레인보우 이 원전 테마 중에서 뭐 우리 기술도 사실 뭐 중소형 종목이긴 하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좀 아실 건데요. 사실 시장이 4,000포인트를 넘고 5,000포인트 가려면 대형주가 갔다가 중소형주 갔다가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뭐가 가겠습니까? 1분기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들이 움직이고 한화시스템, 현대로템들이 움직이면서 두산들이 238%가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소재 부품 장비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건 꼭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엔 반도체 소부장, 냉각 시스템, 에너지 관련주, 방산 조선 비슷한 것 같지만 전부 다 소재 부품 장비 단으로만 준비를 했고요.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 관련주들 2종목, 에너지 관련주는 우리 SRM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형 모듈 원전 중에서 4세대 SMR에 들어가는 소듐과 리튬에 대한 부분들. 이 소듐 리튬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냉각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3세대까지는 전부 다 물을 활용해서 냉각기를 시킵니다. 하지만 4세대부터는 새로운 차세대 이런 이 기술을 가지고 소듐이나 리튬을 통해서 냉각기를 시키기 때문에 원전 부지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재 부품 장비단을 각각 2종목씩들을 준비를 했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한 달, 2달 보면서 200~300%를 보는 종목들은 재료, 왜 사야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식이 한 번에 가면 좋겠지만 이 중소형 단들은 변동성이 심하죠. 그러면 한번 강하게 눌림 줄 때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데 재료를 알아야 힘있게 자신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 읽어보시고 재료부터 준비를 해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얼마 사고 얼마 팔고 요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까지도 디테일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로 준비를 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신청하셔서 섹터별 주도 종목 선택을 하셔서 이 자료 읽어보시고 좀 올해 좀 큰 수익 내셔가지고 내년에 정말 이 좋은 시장에서 좀 여러분들 수익 한번 자랑할 수 있게끔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하실 분들은 똑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중복 체크 가능하기 때문에 이 3가지 모두 체크하시면 저희가 전화번호랑 여러분들 원하는 문의사항들 적어 놓으시면 제출하시면 모든 부분들 도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분명히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꼭 필수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삼성중공업 다음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또 좋은 재료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